마인크래프트 오버월드. 독특하고 다채로운 생물 군계로 가득 차 있음. 플레이어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제공.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하지만 모든 생물 군계 접근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생존하려고 시도하면서 100일 동안 무성한 동굴만 있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마인크래프트 블록, 동물, 식물, 아이템,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음 그리고 간단한 것들, 나무 얻기처럼 괜찮은 음식을 먹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야. 초반 게임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드코어로 플레이할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으스스한 동굴에 들어가는 게 기다려져. 몹들로 둘러싸여서 말 그대로 나를 보호할 아무것도 없이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나는 단지 살아남을 생각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세계에서 실제로 번영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만의 지하 낙원을 건설하고 싶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무성한 동굴 세계에 있어. 친구 몇 명도 있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다이아몬드 몇 개 찾았어. 광물도 많고. 먼저 나무를 찾아야 해. 나무 없으면 아무것도 캘 수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딱 원하지 않았던 일이야. 스켈레톤. 정말 치명적일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를 지킬 도구나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이 이끼를 좀 가져가려고 해. 최악의 경우에 빠르게 도망가려고. 그리고 발광 열매도 좀 모을 거야. 지금은 이게 유일한 음식 공급원이니까. 성장한 철쭉 나무나 광산 갱도를 찾아야 해. 뼈가루가 좀 필요해. 이걸 키우려면. 그렇지만 해골과 싸울 수 없어. 그냥 죽을 거야. 바로 알겠어. 이 사람 잡을게.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좀 먹을게. 좋아. 그리고 이 흙 좀 가져갈게. 그래서 우리가 심기 시작할 수 있게. 도구를 얻자마자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이거 너무 안 좋아. 먹을 것도 없고 음식 구하는 것도 힘들어. 탐험하러 내려갈 수도 없어. 몬스터가 너무 많아. 세상에. 광산 갱도 발견했어. 안 돼. 친구도 있어. 안 돼, 안 돼. 그래, 나를 놀라게 했어. 나 깜짝 놀랄 것 같아. 이 비디오에서 너무 많이? 안녕. 이거 너무 어려울 거야. 그래, 그냥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대 만들 수 있어. 좋아. 마지막 벨이 다 썼어. 잘했어. 토트씨와 나는 공식적으로 블록이 다 떨어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 안 돼. 이거 나빠. 이게 충분하길 바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씨의 안전 공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너도 포함해서. 너도 포함이야. 이제 평화롭게 나무를 좀 모을 수 있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물론 철은 없어. 여기 정말 불편해. 완벽해. 그냥 투씨의 안전 공간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철을 가져가자. 좀 부서졌어. 여기 내 안전한 공간. 오, 이런. 안 돼, 안 돼. 여기 내 철이 있어. 제발. 너는 나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어. 알겠어. 내가 뭘 할지 알아. 철을 녹여서 방패를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너는 매우 짜증나. 내가 그냥 그를 죽여볼게. 좋아. 그가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돌 도구 세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 모두 필요해. 뭔가를 모으기 시작하고 싶어. 실도 필요하고 괭이도 필요해. 농사 짓기 위해서. 그래. 이제 정말 집중해야 해. 음식을 구하는데 너를 쳐다보게 유혹하려 하지 마. 아저씨. 지금은 그게 다인 것 같아. 광산 갱도는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아. 음식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어. 좀비한테 썩은 고기도 못 얻었어. 아, 이런. 실수로 자꾸 베리를 심어. 또 너야. 그냥 그렇게 할까봐. 괜찮을 거야. 아냐. 아냐. 이건 안 좋아.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겠어. 음식 상황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몬스터들이 여기저기 있어.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해. 그래서 양동이를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물을 좀 가져와야 해. 밀씨앗을 심을 수 있게. 아, 그리고 까먹기 전에 갑옷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여기서 스타터 베이스를 만들려고 해. 물이 있어서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있던 흙을 다 써버린 것 같아.
슬프게도 밀씨앗 하나만 심어야겠어. 광물을 최대한 많이 캐러 가기로 했어. 그리고 열매도 많이 모았어. 흙을 더 찾으러 갔어. 근데 좀비랑 스켈레톤한테 매복당했어. 용감하게도 나는 당연히 도망쳐서 숨었어. 벽에 난 구멍 안에 들어가서. 그래. 좀 아슬아슬했어. 알겠어. 돌아가려고 해. 빨리 가야 해서 갑옷 제작을 끝내야 해. 그리고 여기서 다이아몬드도 좀 캐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이아몬드 몇 개 얻으면 좋겠어. 추가 철과 열매를 모으러 다시 나갔어.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캤어. 와, 작은 구역에 다이아몬드 광맥이 3개나 있어. 여기서부터 다이아몬드 캐기 시작할 거야. 기지 꾸미려고 꽃도 좀 가져갈 거야. 오, 또 다이아몬드 찾았네.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몬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번 영상에서 말이야. 그래도 이게 유일하게 쉬운 부분일 것 같아. 사실 나 스켈레톤 좀 잡아서 나무를 키우려고 해. 쉽게 나무 얻으려고. 그래서 바로 다이아몬드 갑옷 만들 거야. 다이아몬드 갑옷 만들었어. 하드코어에서는 절대 안전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사라졌네. 그래도 별로 걱정은 안 돼. 왜냐하면 또 다른 해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좀비한테서 감자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좀비한테서. 그러면 열매보다 훨씬 나은 음식 공급원이 생길 거야. 여기서 해골 소리가 들려. 그래서 혹시 스포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자막을 켜고 주변을 둘러볼 거야. 혹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좋아. 찾았어. 얘들아 뼈다귀 남자들에게 인사하자. 조심해야 해.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 완벽해. 서로 공격해. 얘네 진짜 똑똑해. 왜 상자가 하나도 없어. 조금 실망했어. 좋은 아이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괜찮아. 그래도 뼈 몇 개는 얻었어. 이제 첫 번째 아잘레아 나무를 키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 건 이 공간이 충분히 넓은지야. 공간이 아마 부족할 거야. 좋아. 뼈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돌아갈 거야. 자, 드디어 처음으로 얻었어. 솔직히 드디어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아. 나무를 베는 거 말이야. 보통 새 월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 그래. 동굴 속 세상은 꽤 다른 것 같아. 동굴 속 세상에서는 꽤 다른 것 같아. 드디어 상자를 얻어서 물건을 안에 넣을 수 있어. 그리고 깨달았어. 문을 나무로 만들면 좀비에게 부서질 거야. 그래서 철문이 더 나을 것 같아. 철문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창문에는 철창을 달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오, 이런 와우. 정말 아늑해.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전혀 감옥 같지 않아. 더 많은 흙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 있을 거야. 내 감옥집을 농작물 밭으로 변신시키고 있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이건 마인크래프트야. 오, 세상에 천장에 흙이 있었어. 네네. 티치 너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작은 감옥에서 사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다이아몬드 헬멧을 만들었어. 그리고 활도 만들었어. 화살 몇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꽤 괜찮을 것 같아. 공간도 넓고. 넓지. 근데 물론 몹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주변을 많이 밝혀야 해. 그래서 토트씨가 집중 모드로 들어갔어. 여기 누가 있는지 봐. 이 작은 녀석을 잡을 거야. 사실 이미 이름을 지어놨어. 브라운이라고 할 거야. 여기 우파루파가 엄청 많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다 찾을 거야. 풀 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갑옷. 그래서 노란색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사실 넌 여자야. 그리고 널 애비라고 부를 거야. 댓글에 누가 동물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거든. 내 영상 중 하나에서 그들을 따라갔어. 오, 이런 친구가 있네? 그래, 이 친구들이 싸우고 있어. 고마워. 다이아몬드를 모으기 시작했어.
놓친 다이아몬드를 모았어. 그리고 나서 흙을 모두 모았어. 흙을 화분에 넣고 그 위에 밀씨앗을 심었어. 밀씨앗을 모두 심었어. 그리고 몇 그루의 철쭉 나무를 키웠어. 더 많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못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어. 브라운이랑 애비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몇 가지 모드나 리소스 팩을 추가해서 동굴에서 아이템을 더 얻거나 다른 종류의 나무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제한된 블록 팔레트로 건축하는 게 더 도전적일 것 같았어. 그래서 오크 나무만 사용할 거야. 아젤리아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점토를 모두 벽돌로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지오드를 찾았어. 그래서 보라색, 자수정 블록이 딱 좋을 것 같아. 기지에 색을 더하기에. 그리고 칼사이트는 집에 흰 벽을 만들기에 좋아. 그래서 이제 이 블록들을 많이 모으러 가자고 생각했어. 오늘은 이 지역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스타터 하우스를 위해 지으려고 해. 그리고 동시에 내가 실제로 모으고 있어. 벽돌을 사용할 계획이라서 점토를 좀 가져왔어. 지붕용으로.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하면서 동굴을 좀 더 탐험하기로 했어. 더 많은 광석을 모으기 위해, 그리고 유용한 전리품을 얻기 위해 몬스터들을 처치하려고. 좀비는 의외로 음식용으로, 해골은 뼈가루용으로, 거미의 실은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빛나는 베리 덩굴이 여기저기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달래 나무를 심고 베었어. 몇 그루 심었어. 건축하고 9일째에 흙을 더 구했어. 하루 종일 광산에서 참나무 판자를 모았어. 뼈가루가 다 떨어져서. 10일째에 슬라임이 생성된 걸 발견했어. 몇 마리 잡았어. 나중에 리드를 제작할 때 쓸 슬라임볼을 얻었어. 이제 드디어 스타터 하우스를 짓기 시작할 때야.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할 거야. 11x15 블록 기초. 그런 다음 바닥을 참나무 판자로 채운다. 바닥을 만들기 위해 다음으로 벽을 방해석으로 만든다. 흰색이 거의 모든 블록과 잘 대조되기 때문에 완벽한 색상이다. 제한된 블록 팔레트로 건축할 때 사용하기 좋다. 창문에는 참나무 덧문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입구에 작은 현관을 만든다. 지붕의 외곽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앞쪽에 랜턴을 추가하고 밑에 글로우베리 식물을 심었어. 장식하려고 벽돌벽과 울타리를 사용했어. 현관에 작은 덮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지붕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 이게 디테일을 추가할 거야. 집 꼭대기에 실을 조금 놓았어. 몇몇 베리 덩굴 밑에. 길이가 다르게 하려고. 그 후에 지붕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 옆에서 몇몇 몹을 죽였어. 그들은 순진하게 지어지는 아늑한 집을 감상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은 초보자용 집이야. 지붕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 한쪽은 했지만 나무가 부족해. 두 번째 쪽을 마무리할 나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나무를 더 구하는 것. 둘째, 입구를 마무리할 석영을 찾는 것. 2층 창문을 위한 유리를 좀 구하고 싶어. 그래서 모래를 찾으러 지표면 근처로 갈 거야. 모래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먼저 나무를 구하는 게 첫 번째야. 우리가 집을 계속 짓는 동안 동굴 탐험에 대해 좀 배워보자. 프랑스어로는 에스필리알러지라고 해. 동굴 탐험을 정의하는 건 동굴에 대한 연구와 탐험이야. 야외 활동과 관련되기 전까지는 말이지. 동굴 탐사는 과학적 분야.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사용해왔어. 나쁜 날씨 동안 피난처로 동굴을, 그리고 포식자와 다른 적들로부터 보호로. 동굴은 항상 둘러싸여 있었어. 많은 신비와 믿음으로 그들에게 신비로운 품질을 부여해. 지하 환경에 대한 첫 방문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하지만 동굴 탐사의 가장 중요한 날짜는 1888년은 현대 동굴 탐험의 시작을 알리는 해. E.A. 마어텔 덕분에 동굴학이라는 과학적 학문이 설립됨. 브라마비오 동굴 탐험을 통해 프랑스 가르 지역에 위치한 동굴. 이제 이 부분은 끝났으니 석회석을 조금 더 채집할 예정. 그리고 용암 호수 쪽으로 돌아가서 포탈 제작을 위한 흑요석을 얻을 예정. 봐봐, 핑크색 엑솔로트를 발견했어. 그가 좀 갇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를 데리러 가서 이름을 지어줄 거야.
기지에 도착하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넣어줄 거야. 사실 그를 픽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가 분홍색이니까 그래서 브라우니, 이비. 그리고 피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들 거야. 여기에 네더 포탈을 그래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집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석영을 구하러 가자. 그래 방금 깨달았어. 우리는 네더에서 몇 개의 뼈 블록을 얻었어. 그래서 이걸로 많은 아잘레아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해골도 몇 마리 있어. 그들은 화살과 추가 뼈를 얻고 있어. 항상 궁금했어 왜 몇몇 몹들은 가끔 랜덤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시작하는지. 혹시 댓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답을 알고 싶어. 이제 입구를 만들자. 계단을 몇 개 놓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양쪽에. 그리고 여기 뒤를 석영으로 채울 거야. 마지막으로 문을 놓으면 집이 거의 완성돼. 하지만 지붕이 없어. 그래서 벽돌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리플레이 모드로 전환하자. 지붕 한쪽은 끝났어. 근데 석탄이 거의 다 떨어졌어. 그래서 석탄을 모으러 가야 할 것 같아. 표면에 도달하면 유리 만들기 위해 모래도 찾아볼 거야. 우리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석탄을 채굴해왔어. 하지만 너희 중에 석탄이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석탄은 유기적으로 유래된 물질이야. 부패한 식물 물질의 잔해에서 형성된 거야. 압축되어 고체 형태가 되었어. 수백만 년 동안 화학적 변화, 압력, 열을 통해 석탄의 풍부한 탄소 함량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열로 방출돼 공기나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연소될 때 이 에너지는 변환될 수 있다. 전기와 같은 다른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표면에 도달했다. 여기서 바다나 강일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아래를 둘러볼 것이다. 모래를 찾을 수 있는지 보겠다 정말. 동굴에만 붙어있다. 이 비디오의 유일한 규칙을 지킬 것이다. 세상의 표면에 완전히 가지 않을 것이다. 17일째 되는 날 농사로 시작함. 자란 밀을 모두 수확함. 발견한 화석에서 얻은 뼈가루를 사용함. 많은 진달래 나무를 키움. 그리고 땅에 식물도 추가함. 집 주변에 마침내 발광 열매를 키움. 지붕 아래 심은 덩굴에 앞을 밝히기 위해 충분한 점토를 녹인 후 지붕의 두 번째 면을 벽돌로 채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은 색 대비가 있는 것 같아. 색 대비. 이 스타터 하우스에서 잘 보이는 것 같아. 또 다른 방문자가 있는 것 같아. 농장에서 사이먼이라고 이름 지을 거야. 이제 집 옆에 작은 유리 구역을 만들고 싶어. 작은 유리. 그래서 푸른 동굴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아울로트를 옮겨야 해. 그래서 연못을 만들 거야. 아마 여기 앞쪽에. 그래 좀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새로운 아울로트 연못을 위해. 지금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제 장식을 위해 드리프트 잎을 좀 가져올게. 몇 개만 넣어보자. 그래 너무 옆쪽에 가까이 두진 않을 거야. 아울로틀들이 그걸 이용해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두 넣어보자. 좀 어두우니까 네더에서 글로우스톤을 가져와서 연못 바닥에 깔아야겠어. 그리고 그게 나에게 아이디어를 줬어. 나중에 우리가 할 거야. 동굴 중앙에 큰 포탈을 만들 거야. 그게 정말 멋질 것 같아. 네더에서 글로우스톤을 채굴한 후에 몇 개의 블록을 놓았어. 악설로틀 연못 바닥에. 그리고 좀 더 밝아졌어. 색깔도 추가했어. 오래된 악설로틀 울타리를 제거하자.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을 추적하기 시작할 거야. 베란다로 가야 해. 거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울로틀들이 스폰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점차적으로 메인 아울로틀 연못으로 옮길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연못을 많이 만들 거야. 아울로틀로 가득 채워서 정말 귀여울 것 같아. 새로운 하얀 아울로틀은 아나벨로 하고 두 번째 노란 아울로틀은 맥스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를 참나무 통나무로 채울 거야.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붕으로 가기 위해 먼저 계단을 사용할 거야. 아랫부분은 계단으로 채우고 윗부분은 슬랩으로 채운 다음 마지막으로 공간을 밝게 하기 위해 랜턴 몇 개를 추가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작은 유리 공간이 있어. 참고로 말하자면 집 디자인은 내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 어떤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아쉽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어.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귀여운 스타터 하우스야. 이제 장식하자. 먼저 화분 몇 개를 추가할게. 여기 앞에 그리고 셔터도 만들 수 있어. 참나무 덧문을 사용해서. 다음은 위층 창문을 작업할 거야. 작은 참나무 덮개를 위에 달 거야. 참나무 슬래브와 울타리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아래에 아젤리아 잎을 놓을 거야. 일종의 매달린 화분에 유리창과 랜턴을 추가할 수 있어. 더 밝게 만들기 위해 반대쪽에도 똑같이 반복했어. 그리고 화단 작업을 했어. 1층 주변에 먼저 여분의 이끼를 제거하고 윤곽을 만들었어. 돌 벽돌을 사용해서 그 다음 이끼로 틈을 채우고 꽃이 피는 진달래 덤불을 심었어. 위에 몇 개의 잎과 함께.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 작업이 끝나면 뒷문 입구 작업을 했다. 석영을 사용하여 문을 설치했다. 21일째 되는 날 참나무 울타리를 추가했다. 집 옆면에 추가 세부 사항을 더하기 위해 외벽에 그리고 다시 네더로 돌아갔다. 오버월드로 돌아와서 뼈 블록을 더 모으기 위해 전체 작물밭을 수확했다. 그 후에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나는 나무를 많이 베는 데 집중함. 스타터 하우스를 위해 가지고 있던 흙으로 앞쪽에 길을 만들 앞쪽에 대비를 위해 자수정 블록과 참나무를 추가함. 얻은 참나무 판자를 모두 사용해 2층을 채움. 구조물과 장식을 계속 추가함. 동굴이나 큰 굴은 지표 아래의 자연적인 틈, 지표 아래의 자연적인 틈, 외생 동굴은 더 작은 틈, 지하의 비교적 짧은 거리나 거리를 연장하는 것, 암석 대피소 동굴이 확장되는 것처럼 입구가 넓은 것보다 더 지하로 확장되는 것, 내생 동굴이라고 부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엑소는 밖을 의미하고 엔도는 안을 의미함. 예를 들어 엑소스켈러턴은 몸의 외부를 덮는 단단한 외피.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사용하는 절차임. 몸 내부의 장기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절차임. 나는 단어의 어원을 아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심지어 처음 듣는 단어를 접하더라도. 맞아. 동굴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났어. 그런데 이 정보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귀여운 맥스와 에나벨을 위해 바닥에 아울로틀 연못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유리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바닥이 집에 재미있는 디테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귀엽고 아담한 스타터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깊은 슬레이트 기둥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그게 별로 안 예뻐 보이네? 그리고 미래에 지을 건물들의 방해가 될 거야. 그래서 다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해보자. 며칠 동안 깊은 바다 기둥을 캐야겠지. 물론 가장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영상의 일부분이지만 필수적이다. 미래의 토트시 베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그런데 이 기둥들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동굴 기둥은 종유석과 석순이 함께 융합될 때 발생한다. 종유석은 동굴 천장에서 아래로 자라고 석순은 동굴 바닥에서 위로 자란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기억하기 쉽다. 종유석은 위에 티가 있고 석순은 바닥에 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물이 석회암을 녹일 때 형성됨. 그 후 칼슘 탄산염을 재침전함. 동굴의 천장과 바닥에 따라 이 두 기둥을 부수려 했는데 깨달음. 이게 정말 멋진 네더 포탈이 될 수 있음. 중앙에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큰 문제 아님. 먼저 포탈 프레임을 위해 많은 흑요석을 모음. 작업 시작. 그리고 나서 큰 직사각형을 그리기 시작함. 깊은 슬레이트 구조물 뒤쪽에 일부 자갈 깊은 슬레이트를 녹였음. 그래서 포탈 프레임을 숨기기 위해 사용함. 이제 그냥 불을 붙이면 됨. 정말 멋진 포탈이 생김. 자연 동굴 기둥으로 둘러싸인. 다음 며칠 동안 남은 기둥을 제거하며 보내. 깔끔하게 영역을 정리하기 위해
꽤 많은 장식을 하고 있다고 느낌. 그리고 채굴도 많이 했어.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해서. 작은 모험을 떠나보려고 했어. 다른 요새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새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로 마법 부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냥 주변을 둘러볼 생각이야. 동시에 유용한 것들도 좀 모을 수 있을 거야. 바잘트 델타 지형은 별로 안 좋아해. 특히 마그마 큐브랑 같이. 최대한 네더 황무지 생물 공개에 머물려고 해. 그래서 네더 황무지에서. 좋아, 바로 여기 버섯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가져가야지. 버섯은 장식하기에 꽤 좋아. 그래서 조심할 거야. 이 구멍들 중 하나에 빠지지 않도록. 오, 그리고 바로 여기 왜곡된 숲이 있어. 그리고 빨간 버섯도 있어. 그래서 이건 엔더 진주를 얻기에 정말 완벽해. 엔더맨이 이 바이옴에서 엄청 많이 스폰돼. 맙서사 요새가 있어. 지형인 줄 알았는데 위더 스켈레톤을 봤어. 어떻게 내려갈 방법을 찾아야 해. 아, 이거 좀 까다롭네. 일단 이 섬으로 가보자. 그리고 나서 건너가자. 가스트가 스폰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바로 옆에 있어. 먼저 엔더맨 몇 마리부터 죽일게. 그리고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건 버섯 좀 챙기기. 버섯 가져가자.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장식용으로는 정말 좋아. 그리고 엔더 진주가 부족하면 피글린한테 금 좀 거래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이 버섯 조명도 괜찮을 것 같아. 동굴을 정말 밝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활에 무안을 붙이는 것도 정말 좋지. 정말 유용할 것 같아. 이제 불꽃 좀 써볼 때가 된 것 같아. 처치. 고마워. 정말 친절하네. 두 번째 위더 스켈레톤에서 핵을 얻었어. 내가 처치한 위더 스켈레톤. 이번 영상에서 위더 소환할 것 같진 않아. 그래도 꽤 멋지네. 세상에, 나 놀랐어. 세상에, 나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깜짝 놀라게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린 사마귀를 가지고 있어. 포션을 만들고 싶다면? 엔더 아이를 위한 블레이즈 로드도 있어. 엔더맨을 몇 마리 더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주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엔더 진주 몇 개를 만들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기 위해 하나 던질게. 포탈이 집 뒤에 있어. 그리고 진주가 깨졌어. 완벽해. 그래서 대략적으로 남동쪽에 있어. 다시 며칠 동안 딥슬레이트를 캐고 싶지 않아서. 대신에 이렇게 하려고 해. 우리는 네더를 통해 가려고 해. 남동쪽 방향으로. 이쪽이야. 그래서 조금 걸어가고.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해. 포탈을 만들려고 해. 여기쯤에 포탈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네더 요새를 찾았어. 꽤 멋지지? 좋아, 이제 불을 붙이면 돼. 그리고 어디로 스폰되는지 보자. 오, 이런 하하. 이건 예상 못했어. 적어도 이 스포너에 상자가 있네. 좋아, 이제 확인해 봐야 해. 우리가 가까운지 아닌지. 그래서 방향이 원래 여기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오, 안돼.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는지 못 봤어. 오, 안돼. 안녕. 좋아, 다시 해볼게. 신경 쓰지 마. 좋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 좋아, 이건 우리가 꽤 가까운 걸 의미해. 그래서 꽤 지루하다는 걸 알지만 난 채굴할 것 같아. 그래서 채굴할 거니까. 꽤 오랫동안 여기서 채굴할 거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의 동굴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프랑스어로 말할 때 즐기는 걸 알았어. 가끔씩 내가 말할 동굴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동굴이야. 그래서 다음 사실을 프랑스어로 말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물론 난 분명히 번역해줄게. 나스코 동굴은 발견됨. 1940년에 4명의 청소년들에 의해 도르도뉴의 몽트냐크 마을 근처에서.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음. 하지만 그들은 발견함. 예외적인 고고학적 발견을. 그것은 우리의 고고학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옴. 원래 동굴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면 이곳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1963년부터 보존을 위해서. 반면에 방문객들은 정확한 복제품을 방문할 수 있다. 기술 덕분에 만들어진 페리고르 복제 작업실에 네, 두 언어로 녹음하면서 알아챘다. 내 목소리가 실제로 매우 다르게 들린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발음하는 방식이 다른 소리와 단어 때문일 것이다. 자, 여기 있어. 찾아서 정말 기뻐. 와, 정말 놀라워. 또 감옥에 갇혔네. 좀 걱정했었어. 곡괭이가 완전히 망가졌거든. 그래서 철곡괭이로 캐야 했다면 정말 짜증났을 거야. 남은 길을. 그래서 포탈 찾는 건 별로 신경 안 써. 난 사실 책장을 찾으러 온 거야. 엄청나게 많은 크리퍼들이네. 그래서 첫 번째 도서관을 찾았어. 책장을 잔뜩 부수러 갈 거야. 드디어 효율성 4, 내구성, 그리고 무한을 얻을 수 있겠어. 기지를 짓는데 엄청난 변화가 될 거야.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프랑스어는 배우기 정말 어려운 언어야. 그러니까 대단해.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래. 내가 꽤 천천히 말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래서 신중하게 네더를 지나 무성한 동굴로 돌아왔어.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2개를 더 찾아야 해. 다행히도 기둥을 채굴할 때처럼. 여기 주변에서 몇 개를 봤어. 맞아, 있었어. 여기 다이아몬드 8개 있고 내가 캤어. 다이렉트로 다 캤어. 다이아몬드 찾기 너무 쉬워서. 이 비디오에서는 행운삼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책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책이 충분히 있어. 와, 이게 뭐야? 내가 뭘 했지? 오, 세상에, 투치. 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책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 제작과 마법 부여에 충분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8개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쓰다니. 잘했어, 투트씨. 그래, 나도 유혹을 느껴. 이걸 영상에 남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나를 비웃을 자격이 있어. 표현을 잊어버렸어. 영어로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할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투트씨라고 해. 어리석은 토트씨. 그래, 내가 방금 하루를 헛되이 보낸 건가? 당연하지. 적어도 이제 확실해. 조금 더 할 거야. 매혹적인 것에 대해 먼저 다이아몬드를 더 찾아야 해. 다이아몬드가 왜 하나도 없는지 기억이 안 나. 좀 이상한 일이야. 아마도 위쪽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있었을 거야. 맞다면 말이지. 아, 이런. 다이아몬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이아몬드를 찾았어. 우리가 찾았어. 아, 좋아, 하나밖에 없어. 봐. 그래서 자신만만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찾기 너무 쉬워. 그래. 여기 또 하나 있어. 좋아. 이제 새로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생겼으니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마법 부여 테이블 농담은 그만. 그래서 먼저 시작할 거야. 곡괭이의 효율성을 부여할 거야. 아, 그리고 완벽해. 실크 터치. 만져봐. 오, 이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그라인드 스톤을 만들고 싶었어. 설명하자면 어제 산에서 정말 오래 하이킹을 했어. 그래서 꽤 피곤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나아졌지만 깨닫고 있어. 편집을 조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좀 피곤하거든. 그래서 현실 시간으로 하루가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마인크래프트 날은 더 길어. 마법 부여로 돌아가자. 도끼에 낚시 마법을 넣을까 생각 중이야. 나무를 베는 게 좀 더 빨라질 거야. 다음은 흉갑에 보호살을 넣을 거야. 근데 그러려면 석영을 캐야 해. 레벨을 다시 올려야 하거든. 광질한 지 좀 됐으니까. 음악과 맞춰서 시작해보자. 오, 내가 뭘 찾았는지 봐. 드디어 애완 닭을 얻을 거야.
내가 이 닭을 잡을 수 있다면 현세로 돌아갈 수 있어. 먼저 좁은 공간에 가둬야 해. 안전하게 탈거들 제거할 수 있어. 이제 여기서 이 블록을 제거하면 돼. 그러면 똑똑한 닭이 구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아기 좀비화된 피글린이 질식할 거야. 이 닭들은 세상 신경 안 써. 탈거들 제거하고 이제 배를 만들어야 해. 닭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울창한 동굴로 돌아가는 동안 리드와 씨앗을 구하러 간다. 곡괭이의 실크 터치를 얻은 후 효율성 사와 함께 석영을 캐야 한다. 철 곡괭이로 두 번째로. 이건 별로 편리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흉갑의 보호살을 얻었다. 다음으로 활의 무한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슬라임을 죽이다가 문득 생각했다. 왜 이 불쌍한 아기 슬라임을 죽일까? 그래서 대신에 그를 배에 태웠어. 그리고 소개할게. 투시 갱의 새로운 멤버. 슬라임 팀미야. 이제 다시 치킨으로 돌아가자. 양탄자로 작은 우리를 만들어줄 거야.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작은 녀석을 데려와야겠지. 정말 많은 위험이 있을 거야. 이 불쌍한 치킨에게. 예를 들어 이런 스켈레톤들처럼 그에게 실수로 화살을 쏟아.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보트에서 미스터 치킨을 꺼내서 끈에 묶다. 불같은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다. 이 어색한 다리를 건너기 위해 씨앗으로 그를 유인하다. 그가 떨어질 가능성을 줄이다. 그런 다음 길고 위험한 여행이 시작되다. 토트 씨와 그녀의 닭이 용서받지 못하는 네더 웨이스트 땅에서 현모암 델타 생물 붕괴를 건널 때 모든 구멍을 막는 데 매우 신중했어. 용암이 있는 곳을 막고 소울샌드에 도착했을 때 반복해서 미스터 치킨을 리드에서 분리해야 했어. 안전하게 모든 스켈레톤을 처치하고 가스도 조심해야 했어. 가스가 미스터 치킨을 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이겨냈어. 우리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무성한 동굴로 돌아왔다. 무사히 돌아왔으니 닭이 모든 엑솔로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연못에서 꺼내 그를 전용 우리에 넣었다. 그를 알버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남은 석영을 쌓아 올리고 채굴했다. 30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알버트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보자. 아닌가 보다 활의 무한을 얻었다. 그리고 42일째 되는 날 작은 표지판을 만들었어. 모든 동물들을 위해 만들었고 슬라임 팀미를 위한 것도 만들었어.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은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지을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을 정리하기 시작할 거야. 여기 옆에 있는 곳을 네 부분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큰 부분이 있을 거야. 작은 헛간이 있는 본체와 엘버트가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반대편에는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있는 방앗간 역할을 할 거대한 탑을 만들 거야. 먼저 새로운 곡괭이를 제작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추가로 구했어. 새 곡괭이를 만들려고 양동이에 용암을 좀 담았고 마법을 걸기 위해 석영을 많이 채굴했어. 알버트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려는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어. 그래도 곡괭이의 행운 3을 얻었어. 얻은 용암을 이용해서 많은 점토를 녹일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양의 나무를 베어낼 수도 있어. 다가오는 건축이 꽤 클 거라서 나는 동굴 재료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거야. 예를 들어 돌, 화강암, 그리고 심지어 구리도 탑 지붕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깊은 암석과 용암 양동이를 좀 더 가져왔어.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 47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찾았던 지오드로 올라가서 남아있던 모든 방에서 블록을 완전히 제거했어. 그리고 물론 자수정 블록과 크리스탈도 좀 가져왔어. 장식용으로 디올라이트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칼사이트와 데비를 주기 위해서 집벽에 사용할 거야. 아직 알버트 친구를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재료 수집은 끝났어.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시작하자. 메인 집의 윤곽을 따라 그리면서 끝에 작은 헛간을 추가할 거야. 더 쉽게 하기 위해 끝에 탑을 지을 거야. 아직 윤곽을 따라 그리지 않았어. 칼사이트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참나무 통나무로 벽을 쌓을 거야. 나중에 벽에 섬노감을 추가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칼사이트만 사용하고 있어.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튜프를 모으러 갔어. 그리고 그것으로 입구를 만들었어.
돌벽돌과 섞어서 사용했어. 지붕 위에 웃긴 구멍을 추가했어. 버섯 조명 몇 개를 배치함. 그리고 지붕을 만듦. 메인 집의 지붕도 같은 종류의 조명으로 만듦. 꼭대기에 벽을 밝게 하기 위해 모퉁이에 매달린 랜턴을 추가함. 모퉁이에 작은 헛간의 윤곽을 마무리한 후 탑 작업을 시작함.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동굴 바닥에서 직접 자라나는 탑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닥의 깊은 암석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전환돼. 그리고 우리는 맨 위에 돌로 마무리해. 집과 더 잘 연결되도록 맨 위는 방해석으로 만들어져. 전체적인 건축물과 잘 어울리도록 51일째 되는 날 마침내 모든 지붕을 채울 시간이었어. 그래서 나는 벽돌과 화강암을 섞어서 사용했어. 추가적인 디테일을 위해 꽤 멋진 질감의 혼합을 제공해. 잎사귀를 좀 추가할 거야. 집 주변과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 위층 창문을 위해 표지판을 사용해 거리형 잎바구니를 추가할 수 있음. 덧문에는 덧문을 배치할 수 있음. 양쪽에 걸쳐서 집에 빛나는 열매를 많이 추가함. 왜냐하면 그것들이 뭔가를 훨씬 더 아늑하게 보이게 만들고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 마지막으로 이 탑을 마무리하자. 돌 사이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방해석에 몇 개의 슬래브와 덧문을 추가할 수 있어. 양쪽에 창문을 추가할 수 있고 맨 위에서도 반복할 수 있어. 맨 위에서도 반복할 수 있어. 미래의 지붕이 될 곳에서 구리, 화강암, 벽돌을 섞어서 사용할 거야. 정말 멋진 질감의 혼합을 줄 거야. 밝은 주황색과 빨간색을 줄 거야. 자, 큰 건축물이 완성됐어. 하지만 내부 작업이 남아있어. 그리고 알버트의 헛간도 마무리하고 싶어. 그가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다시 시도해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해. 아이고, 운이 별로 좋지 않네. 미안해.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을 살짝 보여줄게.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귀여운 다리를 만들고 싶어.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큰 호수로 변형할지도 몰라. 우리가 집을 마무리하려면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야 해. 안쪽에 딥 슬레이트, 벽을 칼사이트와 드오라이트 혼합물로 채우기. 그런 다음 바닥에 딥 슬레이트 모두 제거. 바닥재로 참나무 판자층 깔기. 그리고 물론 엘버트의 새 집에 멋진 벽 추가. 이끼 침대와 함께 중앙에 작은 연못 동의해. 가장 아늑한 장소는 아냐. 제한된 공간으로 만든 것 중 최선을 다했어. 알버트. 이 작은 우리에서 꺼내줄게. 더 작은 우리로 옮기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여기서 꽤 행복해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장식할 차례야. 내부 장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 통나무를 놓고 계단을 놓고 덧문을 놓았어. 하지만 그게 더 흥미로울 것 같아. 사실을 가지다. 이제 토트 씨가 진지한 사실을 공유하려고 할까? 영상 주제와 관련된 사실일까? 아니면 완전히 무작위의 사실을 말할까? 이 상황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일까? 몇 초 안에 알게 될 거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개. 29.5년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산 고양이는 38년을 살았어. 참고로 너희 중에 애완동물이 있다면? 댓글에서 더 알고 싶어. 미래의 마인크래프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지도 몰라. 그리고 동물 사실들을 계속 이어가자면 지구의 자전은 사실 점점 느려지고 있어. 평균적으로 하루의 길이가 한 세기마다 약 1.8초씩 길어져. 맞아. 이건 정말 멋진 동물 사실이야. 고마워, 토트씨.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여기 공간이 더 많으니 작은 부엌을 만들 거야. 화로와 모닥불을 넣어서 밑에서 불태워서 멋진 연기 효과를 만들고 있어. 계단과 물이 있는 싱크대도 만들고 있어. 그런 다음 에이타 제어를 추가할 수 있어. 잠시 잊어버렸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사실 일상생활에서 한 언어로 단어를 잊어버리면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해. 이걸 프랑스어나 프랑글리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찾고 있던 단어는 선반이야. 그리고 58일째의 식물 화분을 추가할 수 있어. 장식을 계속했어.
다양한 선반과 저장 유닛이 있는 집 내부, 그리고 저장 유닛들, 바닥에 이끼 카페트를 추가했어. 풍부한 동굴 느낌을 위해 다음은 감옥 스타터로 이동해 천장에 있던 흙을 모두 파내기 위해 농장 집과 탑을 막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방앗간으로 사용돼. 큰 밀바디 옆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돼. 자라는 좀비를 죽여도 감자를 얻지 못했어. 많이 죽였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주요 식량은 빵이 될 거야. 그리고 알버트를 먹을 생각은 없어. 밀이 좋아 보여. 작물이 장식용으로도 꽤 괜찮아 보여. 그리고 새 건축물과 완벽하게 어울려. 밀에 대해 알고 있어. 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야. 중동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어. 1만 년 전,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알려주려고. 그때는 영국이 아직 유럽 본토의 일부였고, 분리되기까지는 2000년이 더 걸렸어. 씨앗 재배는 세계 최초의 도시들보다도 오래됐고, 최초로 만들어진 태양력보다도 오래됐어. 남은 흙을 사용해서 새 건물 앞쪽 길을 확장하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알버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 결과는 그냥 계란으로 얼굴을 때리다. 불쌍해. 친구도 없고 엄마가 계란을 던지다니. 흙을 파서 길 블록을 만들다. 그리고 자수정과 참나무 슬래브를 추가하다. 시작 집 옆에 했던 것처럼 디테일을 넣다. 첫 번째 밭에서 밀을 모두 제거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 씨앗을 심다. 집 주변에, 그리고 길 옆에도 조금. 식생의 약간의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해 이제 건축에 집중할 시간. 말했던 작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 요새로 돌아가서 책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도서관의 모든 책장을 부쉈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음. 실크 터치 곡괭이를 사용해서 책장을 직접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 그리고 책들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람들이 나를 바보 투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62일째는 가장 흥미로운 날 중 하나였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다리 만들려고 나무를 베었거든. 그리고 나무를 반복적으로 베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들 알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독서대 만들고 돌을 자르는 거였어.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우선 시작은 만들기로. 돌벽 계단을 사용해 다리의 모양을 만들고 수중에 들어갈 부분에는 벽을 사용. 다리는 3개의 주요 아치로 구성될 것. 3개의 주요 아치. 이렇게 하면 정말 귀여운 느낌이 날 것 같아. 평평한 직선 다리보다 보기에도 더 좋고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 참나무 계단을 사용할 거야. 옆면에 슬래브와 함정 문을 추가하고 위에는 몇 개의 참나무 통나무와 독서대를 놓을 거야. 지금은 다리 만드는 게 더 유용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더 좋겠지. 그래서 벽돌로 양쪽을 연결할 거야. 그리고 조명을 위해 벽돌 위에 랜턴을 올려놓자.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인크래프트 아니긴 하지만 블록은 공중에 떠 있어도 괜찮아. 벽돌로 작은 기둥을 만들 거야. 벽돌 벽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는 건 멋진 일이야. 하지만 나는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물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채워야 해. 여기를 이끼 블록으로 채워야 해. 그리고 다 끝나면 모든 것을 채우자. 물로 채우고 모든 이끼를 부수면 물이 큰 구멍을 완전히 잠기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멋진 연못이 생겼어. 방문하는 아울로틀과 열대어를 위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수련잎을 혹은 산호를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떠돌이 상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대신 참나무 덧문과 자수정 크리스탈을 조합해서 멋진 수중꽃을 만들 거야. 그리고 크리스탈을 추가할 수도 있어. 곳곳에. 왜냐하면 정말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내가 이 탑을 풍차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참나무 바닥과 건초 더미를 추가할 거야. 그리고 여기 중앙에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 밀씨앗을 분해하는 장치야. 그리고 그것들을 밀가루로 변환해. 내가 한 일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T의 상상 속 세계에서는 이것은 손으로 돌리는 방앗간이야. 그리고 밀씨앗은 위에 돌에 의해 으깨져. 이건 잊어버리자.
우리가 방금 한 일과 관련해서 빵집을 짓고 싶어. 우리가 계속 빵을 먹고 있어서 빵을 만들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게 적절할 것 같아. 빵을 만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 이제 더 이상 생존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상의 방앗간과 빵집을 짓는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확실히 번영하고 있어. 협곡 위를 메운 후 미래의 빵집을 짓기 위해 준비했어. 내가 가진 모든 금을 들고 네더로 갔어. 그리고 이 친절한 친구와 거래를 시작했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작은 아이템 프레임을 걸고 싶다. 빵을 올려놓기 위해 가죽을 얻으려면 호글린을 건드리지 않고 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엔더 진주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엔드 포탈을 열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엔더 드래곤과 싸울 것이다. 이 100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편안한 건축, 그리고 재미있는 모험 시간. 내 피글린 친구. 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를 죽여야 했지만 꽤 미안했어.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마인크래프트 삶의 99%를 나와 거래하면서 보냈어. 그래서 그건 아마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을 거야. 오버월드로 돌아와서 나는 첫 번째 것과 같은 협곡에서 두 번째 지오드를 찾았어. 그래서 더 많은 방에서 자수정 블록과 크리스탈을 모았어. 우리는 아침을 멋지게 시작했어. 신나는 나무 자르기와 함께하지만 곧 제빵소가 시작됐어. 두 부분으로 나뉠 거야. 다른 쪽에는 멋진 빵 오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말할게. 프랑스 정부는 1993년에 바게트 만드는 법을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미리 준비된 반죽을 금지했어. 바게트는 판매되는 곳에서 만들어져야 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매우 까다로워. 빵에 관해서라면 와인과 치즈도 마찬가지. 그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선원들과 군인들은 매우 딱딱한 빵을 먹었어. 하드텍이라고 불리는 빵. 텍텍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뜻하는 선원들의 은어에서 나온 거야. 이 빵은 최대 6번까지 구워졌어. 그래서 엄청 딱딱했지. 바다나 전쟁에서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도록 만든 거야. 내 생각엔 토트시 영상이 동굴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같은 영상에서 빵과 함께 평소의 벽돌 지붕과는 다르게 변화를 주기 위해 빵집의 이끼를 사용하고 그 위에 뼈가루를 뿌려 풀을 추가하고 빵 만드는 부분 안에 아잘레아 덤불을 넣음. 작은 작업대에 빵과 밀을 놓아 제작 과정을 보여줌. 그리고 옆에는 아늑한 벽돌과 화강암 오븐이 있음. 안에서 빵 한 덩이가 구워지고 있음. 그리고 빛나는 아이템 프레임을 사용했어. 요리 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지붕의 마지막 디테일로 꼭대기에 울타리를 추가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작은 빵집이 완성됐어. 이 좀비가 티미의 배에 합류했어. 그래서 이 친구를 자그 좀비라고 이름 지을 거야. 동굴벽에서 흙 주머니를 더 찾으러 가는 중. 길을 만들기 위해 전부 파낼 거야. 기지로 돌아와서 길을 확장하고 있어. 스타터 하우스 앞에서 악솔로틀 연못 주변을 지나 새로운 빵집까지. 참고로 프랑스어로 길은 운체민이라고 하고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투레이 체민즈 머넌트. 롬이라고 해의 뜻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야. 즉, 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뜻이야. 결과. 이 말은 로마 역사 동안 건설된 광범위한 도로망을 가리키는 거야.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40만 킬로미터에 걸쳐 있었던 길. 우리가 만드는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빵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이 우스꽝스러운 마법 배치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대신 높은 감시탑을 만들 거야. 우리가 동굴 안에 있어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 여기에는 수평선이 없고 지루한 딥슬레이트 벽만 있을 뿐. 건축을 위해 돌을 좀 더 모은 후 알버트의 알 중 하나를 또 부화시켰는데 있잖아. 드디어 알버트에게 친구를 만들어줬어. 아니, 친구라기보단 아들에 더 가깝겠지? 이름은 아인슈타인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나무를 하나 베고 또 하나를 베고 또 하나를 베었어. 흥미로운 일이야. 탑을 짓기 시작했어. 마법 부여 구역의 정중앙에다가. 그걸 치우는 대신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것 같아. 정확한 크기를 말이야. 탑 기초 부분이 좀 이상해 보였어. 그래서 너희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걸 알 거야. 현재 제다 타워라는 또 다른 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이야. 하늘로 1km까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감시탑은 아마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거야. 드디어 무작위로 놓인 책장을 치우기로 했어. 탑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덜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됐어. 그리고 계속해서 윗부분 작업을 했어.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레벨이 있어. 아래는 돌 벽돌로 되어 있고 중간은 강면에 작은 흰색 원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은 역시 방해석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색조가 다른 건축물들과 연결되게 우리는 무성한 동굴 마을 스타일의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붕 작업을 하고 있어. 작지만 실제 문제에 부딪혔어. 동굴 천장.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 광질을 했어. 지붕 틀을 만들기 위해 위에 있는 모든 블록을 캤어. 그리고 꼭대기까지 참나무 통나무로 채우는 게 어두운 갈색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 그래서 양쪽에 쌓아 올려서 위쪽 통나무를 모두 벗겼어. 더 밝은 색을 얻으려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어. 어색하게 지붕의 외곽 테두리를 다 만들었어. 그리고 매 이 초마다 딥슬레이트에 머리를 박았어. 그 다음 안쪽을 벽돌로 채우기 시작했어. 기지의 색상 테마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 감시탑이 있어. 모두 완성됐고 부르즈 할리파는 비교할 수 없어. 이 놀라운 탑과 이제 다른 모든 건축물처럼 땅을 파낼 수 있어. 길을 만들기 위해 흙을 추가해. 자수정 블록과 참나무 슬래브를 사용해. 다음으로 연못 반대편으로 가서 모든 점토와 물을 치울 거야. 평평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건축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니 작은 낚시 오두막을 지을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의 아울로틀 친구들을 위한 물고기를 잡는 용도로 상상할 수 있어. 건축을 준비하면서 나무를 계속해서 베었어. 또 베고 또 베고. 그러니 바로 81일째로 넘어가서 재밌는 부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낚시 오두막은 땅에서 올라갈 거야. 연못을 조금 아래로 확장할 거야. 그래서 참나무 통나무로 이 직립 기둥을 만들 수 있어. 옆에 작은 부분이 있을 거야. 입구가 있을 곳. 가옥은 기본적으로 기둥이나 말뚝 위에 올려진 집이야. 흙 표면 위나 물 위에 주로 보호를 위해 지어져. 보호, 홍수 방지뿐만 아니라 해충도 막아줌.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고산가옥이 흔함. 중앙아메리카 마다가스카르 등에서도 흔함.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집을 지어보자. 자, 여기 작은 어부의 오두막이 있음. 그리고 옆에 작은 부두를 만들고 싶음. 연못 옆에 작은 부두를 만들고 싶음. 상상의 어부 친구가 낚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음. 중간에 통을 넣어서 지지대를 만들. 걸어가기. 끝부분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있어. 압력판을 사용해서. 틈이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참나무 덧문은 사용하기 싫었어.
구멍이 많아서 아이템 액자 몇 개도 사용할 거야. 낚싯대를 놓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하면 이곳이 낚시 오두막이라는 게 확실해져. 여기 아래에서 점토를 제거하려고 해. 연못을 육지 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기둥들이 실제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길을 만들려고 해. 낚시 오두막 주변과 입구까지. 다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길은 도로와 꽤 비슷해. 육교와 다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어. 육교는 도로나 철도를 지탱하는 긴 다리 같은 구조물. 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어. 계곡이나 다른 낮은 지대를 가로질러. 다리들은 강을 가로질러 지어짐. 또는 바다의 일부를 가로지르는 반면 고가교는 계곡과 저지대를 가로지르는 경향이 있음. 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그리고 토트시와 함께하는 어원시간. 바이어는 길을 의미하고 덕트 부분은 이끌다를 의미함. 이것은 수로교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 수로교는 문자 그대로 물을 이끈다는 의미. 왜냐하면 수로교는 물을 위한 다리이고 고가교는 도로를 위한 다리 또는 철도. 이 빛나는 베리 덩굴을 봤어. 내 건물 위에 자라고 있어. 그래서 밑에 실을 놓기 시작할 거야. 너무 낮게 자라는 걸 막아야 해. 집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빈 부분을 장식할 거야. 많은 식물, 나무, 큰 버섯을 키울 거야. 정말 멋져 보여. 색깔도 더해져서 길을 연장했어. 베이커리 근처에서 네더 포탈 쪽으로. 그리고 반대편에서 시작했어. 점토 언덕을 파기. 왜냐하면 정말 큰 다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동굴 옆을 따라 우리에게 정말 멋진 전체 기지의 전망을 보여줄. 그래서 이번이 또 다른 다리 사실을 말할 완벽한 기회. 이번엔 프랑스로 돌아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는 미어. 프랑스의 미어 고가교로. 높이는 343m. 그리고 실제로 메오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해. 우리는 주목해야 해. 미오 고가교가 곧 폐위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의 화장. 그랜드 캐니언 브릿지가 완공되면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판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될 것. 길이 625m. 이제 다리 구조는 끝났으니 진달래 덤불 잎 같은 장식들을 추가하자. 그리고 작은 화분들을 여기저기 많이 놓고 있어. 곳곳에. 버섯이나 진달래 덤불과 함께 정말 귀엽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다리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아. 그래서 목적에 잘 맞는 것 같아. 꽤 잘 됐어. 울창한 동굴 기지. 공식적으로 완성됐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진짜로 살고 싶을 정도야. 현실에서라면 너무 미친 건 아니겠지? 몹들에게 갑자기 놀래키는 건 별로지만 동굴만 있는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할 거야. 엔더 드래곤을 먹는 거. 엔더 드래곤. 먼저 네더로 가서 요새로 돌아가. 포션을 만들기 위해 블레이즈를 더 사냥했어. 엔더 진주를 만들어 엔드 포탈을 열기. 무성한 동굴로 돌아가기. 포션 제조를 조금 더 진행하기. 흰 포션을 위해 블레이즈 가루 사용하기. 인챈트 테이블 새로 고침하기. 활의 파워 부여하기. 네더로 다시 돌아가기. 이번에는 많은 양의 석영 채굴하기. 파워살을 얻은 후 다시 채굴하러 가기. 레깅스의 보호 4 부여하기. 그리고 나는 그날을 위해 칼도 만들었어. 그래서 날카로움 4로 마법을 부여했어.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밀을 잔뜩 수확했어. 그리고 이상한 참나무 울타리 장치 위에 던졌어. 그리고 바보처럼 마우스를 움직였어. 빵집 작업대 위에서. 제작 테이블에서 빵을 만들었어. 마침내 불 앞에 빵 한 조각을 놓았어. 진짜로 요리하는 척하려고. 그리고 난 아이템 프레임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빵이 있는 이 엄청나게 유용한 빵을 본 후에 영상의 이 부분을 응시했어. 난 실제로 유용한 일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레벨을 위해 추가 석영을 채굴했어. 그리고 내 부츠의 보호살을 마법 부여했어.
낙하 저항 무략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그냥 죽을 거야. 용에게 공중으로 차여서. 그래서 유령들을 죽이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맞아. 막을 얻으려고 잠깐 동굴 밖으로 나갔어. 2초 정도였어.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98일째의 막을 양조기에 넣었어. 그리고 전투를 위해 느린 낙하 무략을 만들었어. 그때는 솔직히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냥 헬멧에 아무 마법이나 부여했어. 그리고 무한화를 결합했어. 파워 4 활이랑. 좋아, 이제 출발하자. 요새로 가자. 포탈방에 도착하자마자 실버피쉬 스포너를 부쉈다. 엔더 아이를 슬롯에 모두 넣었다. 엔드 포탈을 열기 위해 이제는 전투 시간. 멋진 음악과 함께. 전투는 잘 끝났지만 방금 깨달았다. 횃불을 챙기는 걸 잊었다. 그래서 알을 가져갈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임을 깼다는 것이다. 자, 이제 끝이야. 얘들아, 내가 보낸 100일 동안 무성한 동굴 세계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기지 전체를 한번 둘러볼까 해. 먼저 당연히 스타터 하우스가 있어. 그리고 보다시피 맥스와 에나벨은 여전히 행복하게 작은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어. 이 불쌍한 친구들을 내 집의 인테리어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꽤 안 좋네. 다음은 농가를 지었어. 여기 친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영상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작은 녀석들 친근하네. 그래서 그냥 따라오게 둘까 해.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자그랑 팀이. 아, 그리고 씨앗 심는 걸 또 까먹었네. 이런. 근데 이 놀라운 진짜 같은 방앗간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엔 뭘 지었더라. 그 다음엔 달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물론 엘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인사하자. 그래서 다리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그냥 다리일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같아. 빵집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빵 조각을 빔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다면 이게 바로 빵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야 말해야겠어. 이 작은 빵 굽는 공간이 꽤 귀여워. 오, 그리고 물론 이 거대한 포털을 만들었어. 그리고 자수정 블록을 추가했어. 그게 훨씬 더 신비롭게 보이게 만들거든. 마지막으로 낚시 오두막이 있어. 벽에 낚싯대가 있어. 아, 이런 사실 깜빡했어. 감시탑도 있어. 이 건물은 정말 유용했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야. 봐줘서 고마워. 정말 재미있게 봤길 바래. 꽤 재미있는 도전이었다고 말해야겠어. 무성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생존하는 거.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세계였고 꽤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필수 재료와 아이템을 얻기 위해 훨씬 더 많이 일해야 했거든. 게다가 어떤 블록 팔레트를 사용해야 할지 더 생각해야 했어. 건축을 위해. 예를 들어 가문 비나무가 없었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어. 블록으로 만들어서 동굴 기지 완성. 정말 멋지게 나와서 깊고 어두운 동굴이라는 걸 거의 잊을 정도로 귀엽고 아늑함.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기.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
사랑함.